만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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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럽.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기는 만나이 클럽입니다. 저는 호스트 해복이고요.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네, 오늘도 제가 8번째 에피소드로 돌아왔는데요. 녹음을 하고 있는 지금 밖에서 비가 굉장히 많이 내립니다. 보통 아침에 비가 오면은 국지성호우라고 하나요? 이제 좀 한 번 크게 내리고 그 뒤로부터는 점차 그쳐들거나 비가 내리지 않는 그런 날들의 연속이었는데, 오늘은 또 오랜만일까요? 뭐 드물다고 해야 될까요? 되게 비가 많이 오는 그런 아침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제는 참 날씨가 좋았는데, 오늘 제가 이야기해볼 주제는 동해 바다 아니고 강원도 동해시 여행기 후기를 말해보려고 합니다. 그는 먼저 이 여행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저의 근황 토크 먼저 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근황은 제가 지난 마지막 에피소드를 올렸을 때 주제가 불안이었잖아요. 그 불안이라는 주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 조금 혼란스럽고 방황하고 그런 나날들을 보내고 있어요. 이 신변에 어떤 큰 변화도 생기고 마음에 어떤 뭐랄까 동요, 지진 같은 것들이 이어지는 그런 날들인데요. 뭐 이런 것들도 언젠간 조금 정리가 되면은 올해 안에는 정리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면은 또 한번 팟캐스트에서 기회가 되면 풀어보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요즘에 되게 아침마다 일기를 열심히 쓰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정신이 아프고 힘들 때 일기도 쓰고 글도 쓰는 거 아니겠어요? 어디서 그런 짤을 봤는데 책 읽는 사람들은 다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다? 막 그런 농담이겠지만 그런 채널을 그런 짤을 봤었는데 그런 것처럼 이제 머릿속에 할 말이 많다 보니까 글도 자연스럽게 나오더라고요. 네, 뭐 일기를 쓰고 있긴 하지만 그게 어디서 뭐 써먹을 수 있는 건 아니겠지만서도 그럼에도 꾸준히 쓰고 있습니다. 이 일기 쓰면은 그 전에 제가 썼던 일기들 볼 수 있잖아요. 잘 안 보는데 가끔 이제 앞에 거를 넘겨서 보면은 한 3달 전에도 똑같은 고민하고 있어. 그리고 가끔은 내가 되게 현명한 말을 해줄 때도 있고. 저는 한 2, 3년 전 일기 봐도 똑같은 고민하고 있어요. 2, 3년 전 일기 봐도 뭐 해먹고 살아야 되나, 나는 뭘 해야 되나, 이런 고민하고 있고, 지금도 하고 있고. 아마 나이 더 들어서 하려나요? 하고 싶지 않은데. 아무튼 심란하네요. 갑자기 냅다 심란하다 받고 시작하네. 뭔가 진득하니 하나의 일을 쭉쭉쭉 해낼 수 있는 사람이면 좋겠는데 뭘 해야 될지 이제 계속 방황하는 그런 나의 모습, 그런 것들이 좀 싫다. 그래서 좀 하나의 말뚝 박을 수 있을 만한 거를 좀 찾고 싶다. 장인 정신처럼 살고 싶다. 그게 제 추구미다라는 그런 이상한 근황 전해드립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동해시에 여름 휴가가 다녀온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언제 다녀왔냐면 작년이 아니라 지난달 말 8월 말에 갔다 왔어요. 8월 말이니까 이제 거의 여름 휴가가 끝날 시즌이죠. 저희 대학교 동기 4명과 함께 다녀왔고요. 다 여자들끼리인데 2박 3일로 다녀왔습니다. 원래 여름 휴가를 가자라고 했던 거는 왜 가자고 했지? 어쨌든 처음 목표는 다 같이 스쿠버 다이빙을 한번 해보자. 등에 산소통 메고 입에 호흡기 차고 내려가는 그거 있죠. 그거 체험을 한번 해보자 해서 이제 결성된 모임이었거든요. 이제 한 명은 자격증도 가지고 있고 되게 즐기는 그런 타입이고, 그리고 나머지 3명은 한 번도 안 해본 그런 아주 초보 왕초보 그런 사람들이었는데요. 원래는 통영으로 가기로 했었어요. 좀 멀리 가고 싶다 해가지고. 근데 이제 통영 쪽에 알아보다 보니까 마땅한 데가 없어가지고 스쿠버 다이빙 하기에 강원도 동해시로 바뀌게 되었어요. 근데 저는 솔직히 말하면 동해시라는 동네를 이번에 처음 들어봤었거든요. 그래서
카톡방에서 아 그래 우리 동해로 가자 그래가지고 그 동해 있잖아요. 동해 바다일 때. 아 그러면 뭐 강원도 뭐 속초 양양 이쪽으로 가자는 건가? 뭐 그런갑다 했는데 그랬는데 실제 도시 이름이 동해시였다. 저는 몰랐어요. 동해시가 있는지. 근데 이번에 가서 너무 잘 알고 왔고 또 가고 싶다는 그런 감상까지 만들게 됐는데요. 그래서 동해시로 가자고 하고 이제 그걸 한 달 전쯤에 뭐 다 숙소랑 예약도 하고 다 정하고 그리고 드디어 여행 날짜가 되었죠. 이제 금요일 오후에 출발해서 일요일 오후에 오는 그런 애매한 일정이었는데요. 4명 다 일을 하고 있고 2명은 회사에서 출근을 했다가 반차라고 하나요? 중간에 이제 나와야 되는 그런 일정으로 오는 거였기 때문에 아침 일찍에는 못 갔고 이제 오후에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다 같이 만나서 버스를 타고 동해시 고속버스 터미널까지 향하게 됩니다. 저는 이번에 고속버스 터미널 자체도 되게 오랜만에 가봤고 그 버스도 엄청 오랜만에 타봤는데 아니 갔다 오니까 완전 많이 변했더라고요. 제가 고등학교 때 다니던 이제 입시학원이 그쪽에 있어가지고 저 이제 고3 때 진짜 뭐 매일매일 갔거든요. 근데 가보니까 너무 많이 바뀌어가지고 깜짝 놀랐고 시설도 완전 좋아졌고 뭐 그렇게 말하니까 엄청 옛날 같은데 그렇게까지 옛날은 또 아니고요. 아 근데 이제 그 고터에서 있었던 해프닝 중 하나가 어떤 중년 여성분께서 저한테 광주에서 오는 버스는 어디로 가야 되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도 되게 오랜만에 갔고 저 고터 길 잘 모르거든요. 그게 뭐 나눠져 있잖아요. 호남선 무슨 선? 근데 이제 그 이름도 모르는 것처럼 어디가 어딘지 몰라요. 그래서 저도 막 헤매고 직원분께 여쭤보고 직원분이 그것도 모르냐는 눈빛으로 쳐다보셔서 아 그런갑다 하고 이제 나가서 도와드렸는데 계속 오히려 그 중년 여성분께서 저를 잘못 그러셨어요. 저처럼 어리바리한 사람한테 물어보시면 안 되고 똑부러진 사람한테 여쭤보셨어야 됐는데 아 그래서 도움은 크게 못 되었지만 여기서 타면 안 되고 반대쪽 신세계백화점 너머에 있는 호남선에 가셔야 탈 수 있다 해서 다 같이 둘이서 나갔거든요. 데려다 드리려고. 근데 생각보다 거리가 되게 있더라고요. 제가 곧 있으면 또 버스를 타야 돼가지고 끝까지는 못 데려다 드렸는데 주차장 같은 곳에서 담배 피고 계시는 2명의 어떤 식당 직원분처럼 보이는 남성분이 계셨는데 그분께 또 여쭤봐서 그 저쪽 신세계백화점 너머로 가야 호남선 있는 거냐 버스 탈 수 있냐 여쭤봤더니 그렇다. 되게 친절하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할머님 그렇게 하시면 된대요. 이제 제가 끝까지 못 데려다 드렸지만 그래도 그렇게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고 나왔죠. 제가 그 왜 광주에서 오는 버스 가려고 하시냐 그쪽으로 가려고 하시냐 여쭤보니까 그 동생이 광주에서 오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서울 지리나 이걸 잘 모르시니까 데리러 오셨다고. 근데 제가 더 멋있게 딱 도와드렸어야 했는데, 저처럼 어리버리한 젊은이 만나셔서 고생하셨습니다. 네,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제 4명이 다 모여가지고 엄청 또 아슬아슬하게 모였어요. 한 버스 타기 10분 전인데, 아직 한 명이 또 안 오고. 근데 또 마지막 온 사람이 그 스타벅스 음료까지 야무지게 들고 와서, 대단하다. 생각했던 그런 시작이었고요. 이제 버스를 타고 가는데 너무 좋았어요. 일단 저는 요즘에 서울이나 이 수도권의 복잡함, 이 사람이 너무 많다, 치인다 이런 기분에 약간 좀 지쳐 있었는데 일단 다른 도시를 간다는 것만으로도 저에게는 좀 힐링이 되었던 것 같고 그리고 버스 타고 가는 것도 좋더라고요. 근데 고속터미널 서울에서 출발할 때 거기가 이제 강남, 서초구 뭐 이쪽이잖아요. 나오는데 한 15분 정도 되는 그 시간 동안 엄청 막히대요, 진짜. 그래서 아무튼 빠져나와가지고 계속 초목이랑 나무랑 이런 거 보면서 달리는데 저는 고속도로 달릴 때 그런 나무나 산 보는 게 난 너무 좋아요. 약간 힐링되지 않나요? 그런 거 보면. 그냥 도시 속에서 살 때는 이 빌딩에 있는 것들, 그리고 여기 있는 사람들과 여기에 있는 인정체계, 그런 것들이 다 전부인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런 산이나 나무를 보면은, 그리고 그 속을 달리다 보면은, 그런 것들도
약간 도시에 있는 것들이랑 좀 떨어질 수도 있고, 아, 그래, 세상은 참 이렇게 넓고 다양한 것이다 라고 고속도로 산이랑 나무만 봐도 느낄 수 있는데, 저는 그런 것들 때문에 좋더라고요. 아무튼 열심히 달렸습니다. 근데 이제 그 버스가 종점은 삼척이었고, 중간에 이제 한번 동해시에서 내려주는 거였어요. 아, 그리고 중간에 또 휴게소 들렸거든요. 아, 근데 휴게소도 진짜 오랜만에 갔는데 좋더라고요. 이 휴게소만이 주는 그 칠함, 거기서는 아무리 비싸도 먹어도 될 것 같은 그런 면죄부를 주는 것만 같은 그런 기분이 들잖아요. 그래서 버스 자체는 삼척까지 가는 건데, 이제 중간에 동해에서 내려주는 거였어요. 그래서 동해에 도착했고, 한 3시간 좀 넘게 걸렸나? 도착하니까 한 6시, 5시쯤 됐던 것 같아요. 근데 내렸는데 쎄한 거예요. 가방을 밑에 짐칸에 둔 게 아니라 이제 몸에 들고 이제 좌석에 같이 가방이랑 앉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릴 때 이 가방만 가지고 내리면 되지 하고 도착했을 때 슉 하고 가방만 가지고 내렸는데, 앞불싸 내 자리에 옆에 있던 그 그물망 네트, 거기다가 지갑이랑 보조 배터리랑 충전기를 놓고 내린 겁니다. 정신 차렸을 때 한 버스에서 내려서 한 30분쯤 걸어왔을 때였던 것 같아요. 내린 지 한 3, 4분 정도 됐는데 이미 버스는 가고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 웃자냐 했는데, 이제 웃자냐 해가지고 저기 표 끊는 곳 가서 직원분께 여쭤보니까, 이 동부고속, 제가 탔던 버스 이름이 동부고속인데 거기 사무실에 전화를 해야 되는데 이미 퇴근하셨다. 이제 그래가지고, 네, 그 퇴근하셨다는 게 동해시 버스터미널에 있는 그 동부고속 직원분이 퇴근하신 거고, 삼척에 계신 분은 아직 퇴근 안 하셨었거든요. 저는 이제 그것도 모르고 그냥 알려주시는 번호에 따라서 이렇게 막 전화를 했었는데, 정신 차려보고, 그리고 그 인터넷 사이트 검색하다 보니까, 아, 내가 전화해야 되는 곳은 삼척이었구나 깨닫고 삼척으로 전화해서 이제 거기 직원분이 다행히 계시더라고요. 통화를 했죠. 근데 통화를 했는데 아, 되게 친절하셨거든요. 너무 좋으신 분이었는데, 아, 버스 전화기가 너무 낡아서 그런지 약간 물속에서 통화하는 것처럼 목소리가 잘 안 들리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그 직원분께서 되게 친절하게 말해주시고, 제가 사투리가 막 그렇게 심하지는 않았는데 뭔가 말을 제가 잘 못 알아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번 거듭 다시 확인하고, 그래서 아, 내일 그러면 삼척에서 동해시 버스터미널로 보내겠다 하셔가지고, 아유,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이제 그런 통화를 제가 택시 안에서 하고 있었어요. 이제 저희 짐을 숙소에 내려놓고 이제 택시를 또 타고 밥 먹으러 가는 도중에 그 택시 안에서 하고 있었는데, 그걸 끊고 나니까 택시 기사님이 문제 하나 해결했네, 갑자기 나지막하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제가 직접 삼척까지 가야 될 줄 알았는데 감사하게도 동해시까지 보내주신다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아, 여긴 시골이라서 다 돼요 그러는 거. 물론 이제 시골이라서 다 되는 그런 건 당연한 것도 아니겠지만, 그래서 더 감사한 것도 맞지만, 뭔가 그렇게 능청스럽게 말씀하시니까 더 웃기기도 하고, 이게 뭔가 융통성도 좀 더 있게 대처를 해주신 게 아닌가, 버스 직원분께서 그렇게 감사한 마음이 참 들었습니다. 그 동해시 가서 택시를 진짜 많이 탔는데, 아, 택시 기사님들이 다 너무 약간 그 유머가 있어요. 특유의 약간 너무 적극적으로 들어오지 않는데 가만히 듣다가 한마디 툭툭툭 던지는 그런 유머가 있어서 너무 재밌었어요. 택시 타는 것도. 그리고 이제 저도 제 친구들이랑 택시를 타면은 별 얘기 다 하더라고요. 주제가 막 확확 바뀌어. 그래서 택시 토크 참 재밌다 생각했습니다. 도착했을 때 풍경을 생각해 보면은, 일단 높은 건물이 많이 없으니까 서울에랑 비교하면은, 아, 그래서 일단 하늘이 너무 잘 보였어요. 그리고 저희가 있는 그 2박 3일 내내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하늘이 무슨 그림 그려놓은 것처럼 구름도 너무 이쁘게 떠 있고, 해 질 때도 색깔이 너무 이쁘고, 그래서 동해시 참 아름답다 생각을 했었습니다. 중간중간에만 그랬던 걸 수도 있는데 되게 그 도로가 경사가 좀 있더라고요. 택시로 이동하는 게 많이 편했던 것 같아요. 첫날은 도착을 해가지고 예약을 해야만 갈 수 있는 횟집을 갔어요. 거기 가가지고
큰형님이라는 세트를 먹었는데 너무 맛있었어. 제가 카페나 뭐 식당 이런 것들은 다 여기 어디로 갔는지 적어둘 테니까 그런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그래서 저녁을 야무지게 먹고, 그리고 매운탕 제가 안 좋아하는데 국물 먹는 것만 좋아하거든요. 이 국물에다가 무랑 생선이랑 넣어주신 거 먹었는데 기가 막히네요. 그래서 원래는 술도 좀 마실까 했는데 친구가 내일 스쿠버 다이빙 하니까 혹시 모르니까 안 마시는 게 좋을 것 같다 해가지고 그러면 마시지 말자 하고 이제 잘 먹고 숙소까지 걸어와서 소화도 시키고 그리고 잠에 들었습니다. 저희 숙소가 한섬해수욕장 바로 앞에 있는 숙소였거든요. 그래서 되게 좋았는데 일단 그 다음날 바로 간 곳은 다음날 아침에 9시인가에 바로 스쿠버 다이빙을 하는 그런 일정이었어요. 그래서 스쿠버 다이빙을 하려고 추암해수욕장에 갑니다. 추암해수욕장까지 짐 바리바리 싸고 스쿠버 다이빙 끝나고도 물놀이 할 거였기 때문에 다 챙겨가지고 갔죠. 여러분 스쿠버 다이빙 해보셨습니까? 그거 한 인당 제가 한 곳은 한 14만 원? 11만 원? 아니 14만 원 정도 나왔던 것 같아. 14만 원 정도 했었는데 되게 재밌고 신기하거든요. 근데 저는 중간에 한번 패닉이 와서 한 20분 놀았나? 그리고 바로 나왔어요. 이게 일단 그 스쿠버 다이빙이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 호흡기 달고 그냥 수영하고 밑에를 보는 게 아니라 그 뒤에 산소통을 메고 이 호흡기 호스를 입에 깍 물고 그리고 밑으로 쑥쑥쑥 내려가는 그런 거예요. 근데 저는 수영을 배우긴 했었고 그리고 물 자체도 막 그렇게 무서워하는 타입은 아니었으나 이 스쿠버 다이빙 그리고 숨 쉬는 것 자체가 좀 낯선 거를 처음 해보다 보니까 처음에 조금 무섭긴 했어요. 일단 몸도 되게 무겁거든요. 장비도 되게 갖춰야 될 게 많고 거기서 장비를 메고 해수욕장까지 걸어가는데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몸을 가누는 것도 일단 힘든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제 바다에 들어갔죠. 바다에 들어갔는데 일단 무겁기도 하고 물에서는 이제 저항성이 있다 보니까 움직이기가 더 힘들잖아요. 그리고 서로 이렇게 소통을 할 때도 말이 잘 안 들리기도 하고 무엇보다 제가 조금 낯설었던 거는 숨을 쉴 때 호스랑 입에 끼우는 게 있어요. 그거를 입에 넣고 입으로 숨을 쉬거든요. 그랬는데 저는 그게 조금 힘들었던 것 같아요. 코로 숨을 안 쉬고 입으로만 이제 숨을 쉬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제가 숨 쉬는 소리가 되게 크게 들리기도 하고 어쨌든 내가 평소에 숨을 자연스럽게 쉬는 것 되게 그냥 별 어렵지 않게 숨 쉬잖아요. 그거랑 비교해서 숨 쉬는 방법 자체가 달라지니까 조금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좀 적응하는데 시간이 걸리다가 좀 괜찮은 것 같다 하고 이제 좀 들어가기 시작했죠. 근데 막 그렇게 깊게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한 2m 정도 2m도 못 들어갔을 것 같은데 1m 조금 넘게 들어갔을 것 같아요. 거기서 이제 막 다니면서 처음엔 너무 신기한 거예요. 이게 꿈꾸는 것 같고 내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면서 이제 한 번 이게 숨 쉬는 게 편한 구간에 들어가면은 거기서 계속 이렇게 숨을 내쉬면 되거든요. 그럼 진짜 다행이에요. 저도 이제 그렇게 돼가지고 편해졌다 하고 이걸 믿고 쭉쭉쭉 가면 될 것 같은데 이게 제가 느끼기에 제 체감상으로는 한 1분 넘게 2분 넘게 그러고 있으니까 갑자기 답답해지면서 위로 올라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안에서 저는 이게 처음 해보는 거라고 했잖아요. 수영장에서 미리 해보고 갔으면 모르겠는데 바다에서 바로 하다 보니까 좀 무섭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기도 하고 그리고 바닥에 닿는 게 없잖아요. 발이. 그것도 무섭고 그리고 제 눈이나 제 손을 누군가 잡고 어디까지 하는 거다 이런 코스가 딱 목표점이 딱 정해져 있고 갔었으면은 좀 덜 무서웠을 텐데 이게 갑자기 나가고 싶은데 이거 내 마음대로 못 나가는 상황이구나 라는 상황이 인지되고 그리고 갑자기 숨 쉬는 것이 또 조금 불편해지고 그런 구간에 진입하다 보니까 나 너무 나가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고 이게 다급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막 위로 올라가려고 애쓰는데 이게 또 위로 올라갈 때 공기를 넣어야 되나 공기를 넣어야 돼요. 이런 것도 진짜 모르는 그런 사람 상태로 갔었어가지고 더 그랬던 것 같아요.
밑으로 내려가려면은 공기를 아마 빼야 되고, 그리고 위로 올라가려면은 공기를 넣어야 되는데, 이제 그것도 이제 스스로 조절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것도 좀 어리바리 했었고, 그리고 뒤에 메고 있는 산소통 있잖아요. 그걸로 내가 숨을 쉬는 거예요. 근데 그 산소가 얼마나 남았는지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걸 보는 방법도 몰랐어요. 그걸 볼 수 있는 건지도 몰랐고, 어떻게 보는지도 몰라가지고, 산소가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겠지만은, 갑자기 불안해지면서, 아, 나 여기서 쓰러져가지고, 여기서 생을 마감하고, 이제 구급차에 실려가는 상상까지 다 마쳤어요. 그러니까 이제 패닉이 오고, 숨도 막 이거 호흡기도 벗으려고 하고, 그러니까 다행히 그래도 옆에서 봐주시는 분께서 저를 전담해 주셔가지고, 무사히 살아나왔고요. 저 말고 다른 두 친구, 그리고 자격증 딴 친구랑 다른 한 친구, 이렇게 두 명은 너무 잘 놀더라고요. 물개 거의 둘은. 그리고 또 다른 한 명, 그 이제 다른 한 친구는 들어가는 게 많이 어렵고 좀 낯설었나 봐요. 숨 쉬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계속 밖에 있었고요. 제가 이제 두 번째로 나가게 된 거죠. 그래서 좀 얕은 데서 조금 놀다가, 아, 난 그래도 발이 닿는 곳으로 가야겠다 싶어가지고 나오는 것도 쉽지 않아요. 이게 몸이 무겁다 보니까 한 번 뒤로 무너지면은 계속 다른 사람이 일으켜주지 않는 이상 못 일어나겠더라고요. 아, 그래서 아무튼 되게 재밌고 특별한 경험이었다. 스쿠버 다이빙. 아, 근데 또 하고 싶진 않고, 만약에 하더라도 좀 수영장에서 배우고 난 후에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저희 여행의 목적이었던 거고, 그리고 가장 큰 어떤 놀이? 이 여행은 이거 하러 가는 거야. 이런 식으로 갔던 거라서 좀 길게 풀어봤고요. 그 추암 해수욕장 자체는 되게 좋았어요. 이게 해수욕장 저희가 총 3군데 갔었는데 제일 좋았던 것 같은 게, 일단 모래가 되게 부드럽고요. 안에 들어갔을 때도 그 돌 같은 것들이 엄청 많지도 않았고, 바닥도 좀 부드러운 편이었던 것 같아서 되게 좋았습니다. 거기서 추암 해수욕장에서 거의 한 4시간 넘게 놀은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꼭 가져가셨으면 좋겠는 게, 저는 항상 수영할 때 이렇게 본격적으로 한 적이 없어가지고 항상 그냥 수영복에다가 뭐 많이 챙기면 물안경 정도였는데, 요즘 해수욕장에서 놀 때 저처럼 좀 많이 놀고 싶고 또 적극적으로 놀고 싶으신 분들에게는 그 아쿠아 슈즈 있잖아요. 아니면 수영 양말이나 수영 신발 같은 거 꼭 가져가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게 좀 열심히 놀려고만 하면은 바닥이 너무 따갑고 뭐 돌이 가끔 있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막 열심히 놀지도 못하겠고, 그리고 부딪힐까봐 뭐 아니면 상처 날까봐 그것 때문에 조금 노는 게 망설여지더라고요. 그래서 저 다음에 가면은 꼭 그 아쿠아 슈즈랑 아니면은 뭐 양말 같은 거 가져가려고 합니다. 저는 이제 그걸 안 가져가가지고 친구들이 잠깐 쉴 때 빌리거나 아니면 오리발 좀 빌리거나 그랬었어요. 오리발도 있으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 가서 친구들 장비를 많이 빌렸는데, 오리발이랑 그 뭐지? 숨 쉬는 물안경 있잖아요. 그것도 다음에 갈 때는 내 걸 꼭 가져가야겠다 싶었죠. 그래서 되게 열심히 놀고, 점심으로는 이제 막국수를 먹으러 갔습니다. 그래서 막국수를 먹는데, 저는 동해 쪽에서, 그러니까 강원도에서 먹었던 막국수는 거의 다 맛있었던 것 같아. 솔직히 말하면 제가 이번에 간 데는 막국수는 그냥 그랬고, 그 감자전이 진짜 맛있었어요. 그래서 나와서 이제 커피를 마시려고 하는데, 일단 이게 물놀이를 한 3-4시간이 아니야. 일단 아침에 아무것도 안 먹고 가서 스쿠버 다이빙 하고, 그리고 물놀이도 한 2시까지 했으니까 몇 시야? 한 5시간, 6시간 동안 계속 물놀이를 한 거예요. 그리고 먹는 첫 끼니까 얼마나 맛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첫 끼 먹고, 그리고 이제 커피 마셔야 되는데 하면서 이제 걸어가다가 길 가다가 본 카페인데 괜찮아 보이는 거예요. 궁금하고. 근데 이제 케이크만 보러 들어간 거였는데 내부도 괜찮아가지고 안에서 먹고 왔죠. 이 카페도 너무 좋았고요. 제가 여기도 정보 써놓을게요. 근데 케이크가 되게 비쌌던 것 같아. 근데 이게 막 제가 서울 외의 지역, 그러니까 지방이나 좀 소도시는 더 물가가 싸야지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제 의뢰했던 상상과 추측으로는 그래도 좀 다른 지방 가면은 서울에 비해서 더 저렴하지 않을까 했는데, 저희 집 근처에 있는
케이크 가게에 케이크가 하나가 하나에 7,500원이거든요. 좀 수제 케이크 좋은 거, 맛있는 거, 크고. 네, 거기, 동해시에 있던 그 카페에 있던 케이크도 거의 7,500원이더라고요. 근데 후회하지 않아요. 너무 맛있었고, 저는 다음에 오면은 또 거기 가고 싶다는 생각 들었어요. 그리고 저는 제가 좀 혼자 여행 다니는 거 좋아하고, 혼자 노는 거 좋아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4명이서 여행을 가보니까, 아니더라고요. 이게 사람이 많이 가면은 먹을 수 있는 것도 많고, 이제 엠빵 하잖아요. 뭐, 특히 택시는 4명이서 타는 게 최대다 보니까 4명이서 가는 거 여행 괜찮다. 금전적으로. 금전적으로도 그렇고 이제 노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좋다. 그래서 케이크도 한 3개 시켜 먹었거든요. 그래서 만족스럽고요. 동해시에 대한 저의 감상을 좀 말하고 싶은데요. 이게 일단 사람이 별로 없어요. 물론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이다 보니까 사람이 많이 없을 수는 있는데 그냥 사람이 너무 없어가지고 우와 이렇게 없어도 되나 싶었던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사람이 없어서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이 동네 자체가 약간 한적하니까 마음이 평화가 오더라고요. 저희 숙소 옆에 이제 아무도 안 사는 것 같은 그런 상가가 있었는데 뭐 그런 아무도 안 사니까 조금 무섭기도 했지만 약간 그런 평화로움. 그리고 동해시가 전 되게 좋았던 게 도시나 아니면은 무에서 즐길 수 있는 것도 제대로 있고 그리고 저는 추암해수욕장 진짜 추천해드리고 싶은 게 일단 바다도 너무 이쁘고요. 너무 맑고 전망대 같은 거 있거든요. 거기 올라가서 보는 바다가 진짜 절경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동해시 여행 가실 거면은 추암해수욕장도 꼭 가시길 바랍니다. 근데 여기 동해시 맞구나. 동해시 맞구나. 네, 추암해수욕장 진짜 좋았고요. 그리고 되게 귀여운 마스코트들도 많아요. 도깨비 마스코트도 있고, 그냥 전체적으로 캐릭터도 예쁘고, 무코항 갔을 때 무슨 고양이 캐릭터도 있던 것 같아요. 동해냥 이렇게 해가지고. 되게, 지역 발전과 관광을 위해서 해놓은 것들이 되게 많았는데, 그런 것들 중에서 웃기는 것도 진짜 많았어요. 무코항 가니까 무슨 바위를 깎아서 코랑 입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웃겼고, 그리고 여기 동해시 되게 좀 특이한 점이라고 생각했던 게 중간중간에 러시아어로 간판이나 아니면은 뭐 안내판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동해시 고속버스 터미널만 가도 이제 어디로 가는지 지역이 써 있는 전광판 같은 데다가 러시아어로도 써 있어서 되게 특이하다. 왜 그런 거지? 했는데 여기에 동해시 러시아 대게 축제라는 것도 있고 대게 마을도 있더라고요. 러시아 분들이 와서 많이 노시기도 하고 뭐 사시기도 하나 봐요. 잘은 모르겠으나. 그래서 막 무코항에 갔는데 서양인 여성처럼 보이는 분이 거기서 막 대게를 바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와서 담배도 피고 그래서 저분이 러시아 분인가? 여러 가지 문화가 융합된 진짜 웃기고 재밌는 도시다. 그래서 전 동해시가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 그리고 일단 사람도 별로 없고 음식도 맛있고 그러니까 약간 강원도 쪽 하면은 사람들 진짜 많이 놀러 가잖아요. 특히 경기도나 서울 사는 사람들이 가까우니까. 그래서 많이 가는데 뭐 속초, 양양 이쪽은 되게 유명하고 뭔가 사람들도 많이 가는 것 같은데 전 동해시는 사람들 많이 안 오는 것 같거든요. 근데 진짜 일단 그냥 도시 자체가 너무 예쁘고 날씨가 좋아서 더 그렇게 느껴졌던 것 같기도 한데 그냥 일단 한적하고 러닝하기도 되게 좋아요. 저도 마지막 날에 친구랑 둘이서 러닝을 했는데 이 좁은 오솔길 같은 데가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러닝도 하고 그렇게 해서 바다까지 가서 러닝할 수 있는 그런 코스도 있어서 러닝 하시는 분한테도 너무 좋고 그리고 음식도 다 엔간치 맛있고 고깃집도 갔었는데 고깃집도 다 맛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동해시에서 먹은 모든 것들이 다 맛있었어. 해수욕하기도 좋고 해수욕장 가면은 무료로 빌릴 수 있는 구명조끼 같은 것들도 있거든요. 추암해수욕장에서는 있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강원도에 여행 가실 건데 뭔가 다른 지역 사람들이 좀 많이 안 가는 곳도 가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동해시 정말 추천해드리고요. 저는 이제 동해시라는 곳을 잘 몰랐으나 이번에 가서 너무너무 좋았기 때문에 더 나중에도 한 번 더 가고 싶다는 생각이 진짜 많이 들었어요. 가서 먹었던 것 중에 제일 맛있었던 거. 뭐가 제일 맛있었지? 회 맛있었고요.
고기는 고기다? 그 상호명이 특이해서 기억이 나는데 그게 진짜 맛있었어. 그리고 가서 택시 기사님이 그 무슨 인절미? 그 인절미 가게 가서 먹으라고 추천해 주셔가지고 거기서 2만 원짜리 세트도 사왔는데요. 그것도 지금 집에 와서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은 이제 묵호항에 가서 점심도 먹고 거기를 걷고 산책하면서 구경하면서 끝나는 일정으로 마무리했었는데요. 저는 한 이틀 내내 계속 해수욕 가고 수영하는 것도 좋았지만 마지막에 이제 한국 가서 노는 것도 저는 되게 좋았어요. 뭔가 해수욕에서는 해수욕하면서 물에서 놀고 그리고 엄청 많이 탔거든요. 그랬다면은 이제 바다가 주는 매력과 다른 또 항구가 주는 매력이 있잖아요. 진짜 망망대해고 그리고 거기에 항구 근처에만 꼭 있는 그런 가게들도 좀 보면서 그리고 어업하시는 분들이랑 배들도 보면서 아 그래 이런 것들이 항구의 매력이지 하는 느낌도 받았고요. 막 사람이 엄청 많진 않은데 또 뭔가 관광지 느낌 날 만큼의 복작복작함 그런 느낌은 또 있었어가지고 묵호항도 정말 이쁘고 좋았습니다. 그리고 고양이들도 되게 많이 본 것 같아요. 동해시에서. 동해시의 매력은 뭔가 슴슴하고 그리고 평화로운 곳인데 풍경도 예쁘고 해수욕하기 너무 좋은 해수욕장도 많고 그런 게 동해시의 매력 아닌가. 그리고 동해시에서 만났던 분들, 사람들이 다 너무 친절하고 저희는 이제 놀러 온 사람들이잖아요. 외지인들인데 너무 잘 해주셔가지고 그래서 동해시 사람들도 너무 좋고 그리고 그 택시 탔는데 택시 아저씨가 갑자기 트레저 알아요? 트레저? 그러는 거예요. 트레저가 그 YG 아이돌이거든요. 트레저 여기서 공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택시 탔는데 싱가포르랑 일본에서 오신 손님도 있더라고요. 막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막 택시 아저씨들이랑 하는 그런 스몰 토크도 저는 너무 재밌었고요. 그냥 뭔가 서울을 벗어나서 바다를 보러 놀러 가고 싶은데 한적함도 즐기고 싶어. 근데 너무 사람 없는 건 싫고 적당히 좀 칠하게 놀 수 있는 관광지였으면 좋겠어 하시는 분들에게는 저는 동해시 강력 추천드립니다. 저는 너무너무 좋았고요. 러닝하기 좋은 코스도 있어서 좋았고 친구들이랑 계속 말했어요. 여기 또 오자 하고 평화롭고 여유 있는 삶의 여유를 되찾을 수 있는 그런 여행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여유 되찾고 다시 서울 오니까 또 마음의 여유가 없어졌죠. 그래서 그 여유가 오래 가진 않았으나 2박 3일 동안 자신에게 줄 수 있는 정말 좋은 선물이었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동해시 다시 한번 가고 싶고요. 동해시에 혹시 추천해 주실 만한 그런 장소나 스폿 그리고 맛집 같은 거 있으면 얼마든지 적극 추천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 그리고 저희 그 4명이서 박쥐동굴도 갔거든요. 황금 박쥐동굴. 거기 진짜 재밌어요. 거기 진짜 이번에 그 같이 놀러 간 언니가 여기 박쥐동굴 가보자 해서 갔는데 너무 웃기고 너무 재밌었어요. 거기 그 종유석들 이름 붙여놓은 것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런 거 구경하는 재미도 있고 종유석 자체를 보는 재미도 있고 아 거기도 진짜 추천해드립니다. 그 동굴 엄청 시원하고 또 자연을 보는 거다 보니까 재밌거든요. 거기도 추천해드리고요. 제가 갔던 곳들 다 싹 이쁘게 정리해서 올릴 테니까 동해시 코스 2박 3일 코스 만약에 필요하신 분들이면은 참고하셔서 같이 다니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 다소 두서 없이 동해시에 다녀온 저 여행 후기 풀어봤는데요. 이 모든 과정은 20대 여자 4명이서 2박 3일 동안 다닌 코스라는 점 유의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희는 운동하는 거 좋아합니다. 그 운동하는 거 좋아한다기보다 이제 몸 움직이는 거 해수욕하는 것도 좋아하고 수영도 좋아하고 뭐 달리기도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끼리 갔기 때문에 이렇게 좀 더 잘 맞게 잘 놀았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뭐 나 운동하는 거 싫어하고 나 러닝도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재미없을 거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런 분들이라면 더 즐겁게 놀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저의 사견, 의견이었다는 거. 마지막 날까지도 집에 가고 싶지 않았어요. 동해시 너무 좋았고 또 가고 싶고 정말 재밌는 여행기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도 다소 두서없는 그런 저의 동해시, 강원도 동해시 여행기 풀어봤고요. 이번 여행에서 남은 것, 동해 바다만 있는 게 아니라 강원도 동해시도 있다. 아주 좋고 이쁘고 귀여운 도시다. 라는
그런 감상이 남았네요. 여기까지 저의 동해시에 대한 토크 브이로그였고요. 이제 여기서부터는 간단한 잡설하고 오늘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동해시 갔다 오니까 또 다른 곳도 놀러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웬만하면 뭔가 여행을 갈 때 저 혼자서 여행을 한 번도 안 가봤거든요. 물론 혼자서 어딘가를 떠나서 좀 한 오전, 오후까지 계속 혼자 있다가 그 저녁에 친구 만나서 계속 그 후부터 같이 하는 뭔가 그런 식의 여행은 몇 번 해봤는데 그냥 가서 아예 혼자만 다니는 그런 여행을 안 해봤어요. 뭔가 혼자서 여행 가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저는 누가 같이 가지 않으면 그러니까 같이 갈 사람이 없으면은 굳이 여행 가기까지 움직이지 않는 타입인 것 같아요. 물론 저도 몇 번 혼자서 여행 가보려고 많이 시도를 해봤는데 그렇게까지 막 의욕이 안 나고 그리고 실제로 제가 움직이질 않더라고요. 그리고 만약에 혼자 갔을 때 좀 심심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아직 안 가봐서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는 혼자서 해외여행도 가보고 싶다는 그런 꿈도 가지고 있는데 일단은 혼자서 국내 여행을 해보고 그 다음에 가보는 게 낫지 않나 그런 상상도 합니다. 혼자 여행 어떨까? 저는 혼자 여행 되게 많이 해봤다고 생각했는데 잘 생각해보니까 혼자 여행을 많이 한 게 아니라 그냥 혼자 노는 걸 많이 해요. 뭐 혼자 나가서 돌아다니고 영화 보고 밥 먹고 카페 가고 책도 보고 이런 식의 혼자 놀기, 혼놀을 많이 하고 혼연은 안 한다. 혼놀 할 때도 좀 가끔 외로울 때가 있는데 혼연은 어떨지 모르겠네요. 그럼 오늘 여기까지 저희 팟캐스트 들어주신 여러분 감사하고요. 저는 말을 하다 보니까 배고파서 다소 급하게 마무리를 하고 밥을 먹으러 가야겠습니다. 이번 에피소드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 구독해주시고 댓글 써주세요. 댓글 무풀보다 선풀이 낫죠. 여러분 이번 팟캐스트 듣고 어떠셨는지 간단한 감상 후기 남겨주시면 제가 또 읽고 의욕 생겨가지고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벌써 또 비가 그친 것 같네요. 오늘도 제 팟캐스트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만나이 클럽의 해복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